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증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잘 갔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좀 관세를 했다가 유예했다가 번복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은 주요 저항대에 진입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우선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은 수출주는 아직인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위원님의 종목들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수익 내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외국인들은 전일날 현대로템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APR이라고 하는 화장품 조선과 방산 화장품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고요. 기관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유리개판, 한마디로 삼성전기,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달바글로벌에 대한 매수가 확대됐다. 자, 그로써 외국인과 기관은 기존의 대장이냐 신규 대장이냐라고 하는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매수 강도를 더욱더 확대하는 곳에 우리는 좀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 섹터가 워낙 강세로 인해서 수출 관련된 마진율이 좀 축소된다라는 것을 국내 내수에 대한 증대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13만 원 돌파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유효한 이 산업 자체적인 전반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화장품 섹터의 전체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는 미국이 40%, 일본이 한 20, 30% 정도, 그리고 유럽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 중국과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APR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APR을 2월 5일과 2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추천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요 근래 고점 11만 8,500원을 찍은 이후 살짝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PR이 이전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구간 이후에 달바글로벌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APR에 대한 수급이 달바글로벌로 좀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장의 흐름에서 긍정적인 이슈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APR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는 이 구간은 제가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비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의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탑픽 2개 달바글로벌과 APR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화장품 그 안에서 달바글로벌은 특집 때 공략을 해주신 공략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APR의 경우에는 2월 20일 날에도 안내를 해주셨는데 상승률은 110%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원전주도 언급해 주신 바 있었고 지주사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첫 번째 종목 점검으로는 두산 볼 수 있겠습니다. 53만 3천 원까지의 슈팅도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두산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주사적인 측면까지 확대를 보여주면서 사실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진행될 것인데 여기서 두산전자의 BG 사업, CCL 산업 그 사업에 대한 매출 확대는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은 4월 10일 날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작년의 성장과 상승 이후에 조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구간, 이 구간에서 상승과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48만 원 선, 제가 목표 가격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48만 원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이죠. 48만 원 이후의 흐름은 이 지주사, 이 그룹사들 안에서 새로운 대장격의 출현은 우리 계좌를 더욱더 증대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44만 6천 원 정도 구간인데 48만 원까지 조금 더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48만 원보다는 50만 원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잡는 거 48만 원보다는 그래도 5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 잠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종목 점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 밤에는 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다시금 반도체주들이 좀 떠들썩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위원님 워낙에 딱 전문인 게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두 섹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섹터도 잘 봐주시지만요. 반도체 쪽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삼성이 2028년부터 유리기판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자 사실 탑2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소부장단,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유리기판과 유리인터포저 두 개의 흐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유리기판은 삼성전기가 진행을 하고요. 유리인터포저는 삼성전자가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소재단과 이제 그 TGV 구멍을 뚫는 그 기술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필옵틱스와 캠트로닉스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SK 앱솔릭스 관련해서 필옵틱스가 TGV 장비에 대한 납품을 통해서 유리기판 장비 대장주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에서 이번에 삼성전기 이후 삼성전자의 유리 인터포저 사업에 대한 진출 여부에 필옵틱스가 캠트로닉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삼성그룹향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콜라보는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유리기판은 작년 초반 그리고 작년 후반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준 이후 조정을 받았는데 121선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잘 이쁘게 잘 지지를 확인한 이후 어저께 61선 돌파까지 나타난 구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실제로 개발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장비에 대한 납품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필옵틱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소 45,000원 그리고 45,000원 이후에는 고점에 대한 트라이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 캠트로닉스 그리고 필옵틱스 두 종목에 대한 흐름 잘 살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언급해 주셨는데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도 벌써 4%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36,2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비올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벌써 신고가 경신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집까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 전략은요? 비올이 요 근래 외국인 방한객 수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아까 화장품 섹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장품과 에스테틱 이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 에스테틱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킨 부스터 관련된 스킨 부스터의 대장이 파마 리서치가 화장품 섹터와 이제 일반 약품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이후에 이제 살처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킨 부스터와 필러 그리고 레이저 에스테틱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올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렸던 것이 4월 말, 4월 29일 어떻게 보면 전 고점을 뚫는 그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다. 저점에 대한 공략과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이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 이후는 지속적인 상승, 특히 이제 5월 달에 추가 상승에 대한 피날레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특히 수급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 가격 11,000원까지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올을 점검 도와주셨고 저희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봐야 될 것 같은 게 달바글로벌 봐야겠죠.
저희 특집 좀 자주 할까 봐요. 위원님께서 특집을 준비해 주셨을 때 달바 글로벌을 공략주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네. 바로 슈팅이 나왔고요. 지금 정말 단기간에 상승률이 29%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30% 이상 증가할 거라는 리포트까지도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위원님 정말 화장품은 인정인 것 같아요. 우리 추가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승무원 미스트보다는 변정수 누님의 미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어요. 지금 현재 달바 글로벌과 APR과에 대한 비교 분석보다는 시가총액으로 좀 비슷한 VT와의 비교가 더욱더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바 글로벌의 현재 시총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VT가 이번에 중국의 코스트코에 대한 납품, 근데 달바 글로벌이 국내든 해외든 조금 더 인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잡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저번 주 금요일 날 공략 11만 4천 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만 원 목표 가격을 돌파를 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부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총 2조까지를 조금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약간 전략적으로 수정 및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와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추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오늘 현재 14만 미만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목표가 17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시총 2조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는 워낙에 실시간 슈팅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실시간 소통 창구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들로는 원전주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상승률은 이제 79%대,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여기에 더해서 대우건설까지 이제는 4,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도와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뷰티 하나 더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뷰티 언니처럼 종목명 네. 바이오 비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스킨 부스터, 필러, 화장품 세 개를 다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본다면 현재 스킨 부스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세 개의 제품을 믹스적인 매출 믹스적인 측면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트코의 입점을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도 상장한 이후 4영업일 동안 눌렸던 자리이고요. 어저께 양봉 전환이 진행되면서 이 구간에서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부터 1차 목표 가격은 2만 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일자 저점이죠. 16,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공략주로는 또다시 뷰티 언니가 뷰티 안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기대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조선 기자재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 네. 종목명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이 매출은 18% 정도, 영업이익은 한 92%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전년 그 리즈 시절에 대한 그 실적을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동사는 컨테이너선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그 성장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조선업황에 대한 호황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구간에서 기자재 업종주, 사실 신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데크하우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개당 한 40억 정도 하는 이런 제품을 작년에 16개 팔았고요. 올해 7개 지금 팔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저는 7,2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5,000원을 잡을 것인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승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노란톡 및 무방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특별히 무방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몇 시에 진행하게 될까요? 이제 복귀해서 8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는데 달바 글로벌에 대한 성장 동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리엔탈 전공까지 전략적인 측면과 향후에 대한,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대장주들을 잘 잡아놔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 그런 시기이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 우리는 다음 주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잘 구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방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꼭 특별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